다들 이 시국에 고생들이 많다. 자, 여기 보면은 제일 첫 장에 보면 수능특강도 여러 가지 순열,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확률,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변수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분포, 통계적 추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하나 봅시다. 문제 나오는 것 좀 그 유형이나 어떤 이 좀 트렌드를 한번 좀 살펴볼게. 처음에 1번 여러 가지 순열, 2번 중복, 이항정리, 3번 확률, 4번 조건부 확률, 5번 연속 이산이지. 추정. 대충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 실제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 나와, 여기서. 근데 이거 플러스 우리가 수학 하에서 배웠던 순열과 조합. 여기서 진짜 무조건 어려운 문제 하나.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어. 내가 여기서 한 문제 문제를 좀 풀어줄 텐데, 그냥 아주 진짜 미치게끔 나와. 미치게 사람을 환장하게끔 나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중복되는 경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로 나와. 야, 아우 씨, 니네 마스크 잘 써. 소리 들리냐? 너 소리가? 아, 나 이제 죽었다. 나 있잖아, 저기 너희들 이거 휴무를 한 이후로 거의 이 공간에서 밖에 나간 적이 없어. 그리고 이 공간은 화요일 날 세스코에서 그 전문 기업이지, 세스코에서 정밀 방역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방역을 하더라고. 진짜 제대로 하더라고. 하고 나서 난 여기를 거의 벗어난 기억이 없어. 여기와 집 말고는 간 곳이 없어, 정말로. 청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니들이나 조심해. 그래서 내일 여기에 그 공기 살균기를 달 거야. 병원 수술실에나 달려 있다면 살균기를 내가 지금 사서 달 거야. 없어서 못 받는다 요새 그거. 지금 가정집에서 달고 있단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는 일단은 가장 그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다음 나머지 것들은 비슷비슷해. 나오는 그 유형들이. 자, 여기에서 항상 자,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고, 이거 거의 준킬러급이야. 플러스 해가지고 뭐 좀 쉬운 문제 정도로 해가지고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가 나왔었던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서 항상 뭐 두 문제 정도에서 세 문제까지도 나왔었던 것 같고, 항상 여기에는 자, 조건부 확률이 무조건 한 문제, 확률 여기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돼. 그럼 보통 보면 한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이게 지금까지 나오던 추세야. 그러니까 내가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너희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 이게 실제로 등급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과목이 확률과 통계야. 정말이야. 수학 등급은 있잖아, 얘가 정해. 정말 재밌게도. 어려운 문제는 미적분에서 나오는 게 맞아. 미적분 수학 2에서 나오는 게 맞아. 그런데 실제로 등급을 가르는 건 얘네들이야. 그래는 뭐냐? 자, 이런 애들이나, 자, 여기서 추정해서 어렵게 나오는 문제 가끔씩, 한 18번에 나올 때가 가끔씩 있어.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이것은 어차피 등급을 가르는 어떤 특정 짓는 것들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자, 대부분 등급은 여기서 갈려, 여기서.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을 맞출 줄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야. 너희들 확률 같은 게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항상 그 느낌 있잖아. 이게 맞아. 이게 맞냐? 풀다 보면은 어쨌든 풀리긴 풀려. 막 그냥 내가 했는데 내가 푼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항상. 야, 그것은 있잖아, 미안하지만 니들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 수학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야.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모든 수학 선생님들끼리 얘기하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해. 확통 같은 것들에 대한 문제. 야, 저기 와. 확통 문제에 대해서 다들 똑같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헷갈려. 내가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헷갈려. 여전히 헷갈려.
카메라 가리지 마. 그래?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진짜 누누이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여기 있는 이런 문제들은 너희들이 분명히 다 한 번 이상씩은 풀어봤었을 법한 그런 문제들이야. 100%야.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풀 때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었느냐, 아니면 그냥 이게 그 뒷걸음질 쓰다가 때려잡았느냐, 이 차이는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이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의 어떤 기준이 돼버린단 말이야. 지금부터 너희들이 이 순열과 조합 문제를 풀 때는 오히려 고난이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보다도 저난이도, 중난이도 정도의 문제를 여러 번 많이 다양하게 풀어보는 게 필요해. 그리고 푼 다음에 답 맞았네 동그라미 치고 말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제대로 푼 게 맞는지도 검증을 해야 돼.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어려운 문제를 오랫동안 잡아두고 있을 생각 하지 말고 쉬운 문제들을 다양하게 많이 풀어봐야 돼. 그리고 내가 풀어본 이 방법 자체가 풀어서 정답이 나왔을 때 내가 풀었던 이 방법이 맞는 방법인지 틀린 방법인지도 사실상 검증을 한 번 더 해봐야 되고. 그리고 답안지 보면 되게 황당한 경우도 많이 있어. 역시 이렇게 풀면 끝이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 근데 그런 경우에 너무 집착하지 마.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것에 집착하지 마. 너희들이 막 어렵게 풀어가지고 문제를 풀었다고 했을 때 그래서 답이 맞았잖아? 그리고 그것이 논리적으로나 어떤 과정 절차상의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방법도 그냥 너희들이 해보는 걸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실제로 너희들이 시험장에서는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게 벌어질 일은 절대 없어. 그러니까 사실상 너희들이 어려운 문제, 어떤 문제 보는지 진짜 그지같이 풀었어. 정말 엄청 많이 길게 막 이런 경우도 생각해보고 저런 경우도 생각해보고 중복되는 경우를 삭제하면서 막 이렇게 어렵게 풀었잖아. 그 방법이 사실은 가장 원초적이고 좋은 방법이야. 확률과 통계는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야. 물론 13번 이하의 문제를 푸는데 막 그렇게 풀고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정말 좀 어려운 문제, 예를 들어서 18번 이상의 문제라든가 그 27번이나 28번 정도 되는 문제가 만약에 나왔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해보는 게 맞아. 대부분 그렇게 해보는 게 더 맞을 거야. 그러니까 문제 답안지 보고 이렇게 하면 끝이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문제가 주어진 상황들을 하나하나 너희들이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하나하나 다 써보면서 문제를 풀어봤을 때 아마 그게 수능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물론 내신 보는 건 또 다를 수 있어.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거기서 절대로 틀리지 말고, 자, 특히나 통계적 추정 같은 경우에 어렵게 되면 너희들 그냥 못 푸는 문제가 돼. 못 푸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너희들 지금 통계적 추정이라든가 이상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나오는 게 지금 이미 정해져 있어. 쉬워. 그러니까 이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여기서 실력 문제 같은 것도 엄청나게 힘들게 풀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리고 일단은 모의고사에 지금 현재 나오지도 않아. 너희 과목이 아니야. 나올 단원이 아니야. 너희들 원래 고3 때 배우는 걸로 돼 있거든.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안 나온다고 또 이게 공부를 안 하게 돼요. 3월 모의고사 준비할 때, 6월 모의고사 준비할 때 통계적 추정 같은 경우는 안 봐. 공부를 안 해.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얘네들도 이제까지 기출 문제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봐야 돼. 이게 나중에는 너희들 캐스팅 보트가 되는 과목 중에 하나인 게 그거인 이유도 있어. 처음에 안 나와. 초반에 안 나오다가 나중 돼가지고 막 나오기 시작하고, 실제로 만약 우리 수능 딱 치면 거기서 9문제가 텅 해가지고 다 나오는데 그 9문제 중에서는 내가 공부를 한 지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공부를 안 했던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이 조건부 확률하고 이 통계적 추정 이쪽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희들이 의식적으로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돼. 의식적으로.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나오면 모의고사 딱 보고 나면은 거기서 틀린 문제 막 다시 한번 풀어보고 여러 번 하잖아. 근데 그것만 하지는 말라고. 여기들은 계속 공부를 안 하게 돼.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재수생들하고 나중에 차이가 나는 게 이런 것들이야. 미적분에서의 맨 뒤쪽 부분, 적분 부분이라든가 어떤 확통에서의 뒤쪽 부분, 이런 부분들이 걔네들은 이미 다 한 번 했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 반면에, 이제 현역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재수 안 한 현역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같은 경우들은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수능을 많이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수능을 치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쪽 뒤쪽 부분들은 무조건 좀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나 이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건데 조건부 확률을 어렵게 낸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 한 18번, 19번 정도까지는 나왔어도 그 이상으로 킬러까지 어렵게 나왔던 적은 전혀 없었거든. 그러니까 문제만 정확하게 해석만 할 줄 알면은 전혀 어렵지 않을 거야.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 확률 같은 게나 이 정도로 우리가 머릿속에 딱 담아놓은, 일단은 수능은 큰 그림을 그려야 돼.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 정도로 우리가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이미 딱 좀 정리를 해둔 상태에서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하자. 난리다, 난리 진짜. 옛날 뭐 사스나 조류독감이란다. 그 뭐지? 사스, 메르스, 또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신종플루 이런 것도 겪어봤지만 이 정도까지 막 이런 경우는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이게 뭐지? 정보의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이런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를 내가 이제 돌이켜보면 이제 가장 최근이 메르스잖아. 메르스 때를 돌이켜봐도 일단 우리나라에 그건 뭐 확진자 자체가 별로 없었으니까, 뭐 이렇게 걸린 사람 자체가 별로 없었으니까 조금 덜했을 건 같은 건 모르겠고, 사스도 그렇고. 근데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되게 비슷했거든. 지금 우리 때랑 지금이. 근데 보면은 야, 이건 정치적인 견해는 절대 아니다. 그때가 이랬다 저때가 이랬다 이런 걸 떠나서 그때는 진짜 좀 무식했거든. 무식했어 정말로. 그냥 뭐 확진자가 몇 명이 됐다 뭐 이랬다 이런 것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오는 것도 전혀 없었고, 그냥 무식하게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막 체온계 들이대가지고 딱 온도 높아 그러면 격리 막 이런 식이었어. 진짜 무식했어 되게. 근데 지금은 그래도 되게 보면 좀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돼가고 있다는 느낌은 좀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그때에 비하면은. 나 개인적으로 그때 신종플루 때 내가 한번 격리를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자 봅시다. 여러가지 순열부터. 자 일단 확률과 통계 과목 자체에서 확률과 통계라는 것 중에 옛날에 이제 순열과 조합 해가지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지. 경우의 수라는 단어는 있었어. 근데 얘가 수학하로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들은 이 경우의 수를 다루는 순열 조합, 이 컨비네이션이라든가 퍼뮤테이션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당연히 공식은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쓰인다라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로 넘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순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합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순열과 여기서 말하는 지금 여러 가지 순열, 여러 가지 조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하에서 배웠던 순열과 조합이라는 것들을 다 이미 깔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순열 조합 공식은 다 기억하니? 못하고 있을까봐. 자, NCR이라든가 NPR 이런 것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얘들이. 자, 이거 NCR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NPR 같은 경우에는 이거 N-R의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N-R의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공식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는 요거는 시험에 죽어도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옛날에는 이게 수능에서 주관식 1번 문제였어. 이런 게. 이거 뭐 예를 들어서 10, C, 3 요거 구해라. 요게 1번 문제야. 주관식 1번 문제였어. 이런 문제. 이거의 값은 그냥 10C 2였어. 요게 진짜 그냥 수능 문제였어. 19년도인가 19학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지. 재작년 나형 1번 문제였어요. 주관식 1번 문제였어. 근데 이제 이건 죽어도 나올 일이 없어. 이거 왜냐면 수학 과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다 알고 있는 거다라고 하고 넘어가야 돼. 그렇지?
이런 기본적인 공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상태가 되고 거기서 여기다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결국엔 요거잖아. 파이랑 그리고 H 중복조합, 중복순열. 항상 문제는 중복조합이 항상 제일 많이 나왔어. 중복조합일 거야. 지금도 그래. 여전히. 그런데 지금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 자, 이쪽 관련된 문제가 꽤나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 건 맞는 것 같아. 지금 오늘 본의 아니게 너희들 내가 지금 지난 시간에 모의고사를 봐버리는 바람에 이 책을 2번을 봤거든? 그러니까 문제 다 풀어본 건 아니지만 이 책을 2번 봤는데 예전에 어떤 확률과 통계 수능 특강 문제를 봐오던 거에 비해서 요 중복 순열 같은 문제가 꽤나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중복 순열 문제는 내가 얘가 파이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고 얘가 지금 제곱의 상태로 들어가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렇게 특히나 함수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자 A, B, C, 1, 2, 3 뭐 이렇게 있다면 이 함수를 어떻게 우리가 구할 것이냐 야 일단 4까지 있는 걸로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거 함수의 개수는 몇 개로 나오니? 이게 애들 제일 헷갈리는 게 항상 이거야 자 3의 4승일까 4의 3승일까 애들은 요거를 진짜 여전히 많이 헷갈려. 근데 요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 내가 이제까지 봐온 건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표현한 애들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써 이렇게. 여기다가 이것을 파이, 3, 4 이렇게 쓴 애들은 없다고. 대부분의 경우에. 왜냐하면은 얘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거든. A가 갈 수 있는 데가 4개잖아. 그럼 4개. B가 갈 수 있는 것도 4개. C가 갈 수 있는 것도 4개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4의 3이라고 쓰지 얘를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 기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것에 너희들이 그 관점을 주지 말고 이런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근데 이럴 때는 3의 4냐 4의 3이냐 자 요거는 있잖아. 거꾸로 생각하는 항상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 자 여기서 원순열은 내가 일단은 그냥 너희들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내가 한번 안 할게. 봐봐. 봅시다. 여기 7페이지 한번 봐봐. 예제 봅시다. 자 5개의 숫자가 있어.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수 중 5. 그러니까 자 요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 5개의 숫자도 이것도 귀찮으니까 왜냐하면 0이 들어가 있잖아. 자, 1, 2, 3, 4가 있어. 1, 2, 3, 4가 있어가지고 얘네들 중에 중복을 선택해서 4개를 선택한다고 생각해보자. 4개 선택해가지고는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자, 이때도 이것을 이건 너무 뻔하냐. 이거 너무 쉽게 이게 4의 4승이잖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5라고 하자. 5 중에 4개를 선택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5의 4승일까 4의 5승일까 요것을 이제 생각하는 방법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 생각 자체 요거로 생각하는 게 좀 편해. 그럼 뭐야? 이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릿수라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4개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가 5개잖아. 그러면 이제 5의 4승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자 음료수를 내가 선택하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보통 사람들의 인식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항상 사람이 음료수를 선택하는 거지 음료가 사람을 선택하는 건 아니거든. 죽어도 그렇지?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은 5개의 음료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사람이 4명 6명이 있다고 치자. 자 6명이 음료수를 중복해서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될 것이냐 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얘가 얘를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게 조금 더 편해. 6명이 5개 중에 하나씩을 고를 수 있는 거잖아. 6명이 5개 중에 하나씩 고를 수 있는 건데 얘가 얘를 고른다고 생각하면 5의 6승이잖아. 이게 답이야. 이것을 거꾸로 이 상황 자체를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중복 순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게 실제로 중복 순열로 자체로 어려운 문제는 없어. 근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둘 상황 중에 어떤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니까 중복 순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고. 자, 같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것도 요즘에는 아주 잘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란 것도 모른 채로 문제를 푸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 사실 요즘 요 최단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잘 등장하지 않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이 최단거리 문제인 건 맞아. 최단거리 문제는 어떻게 되느니 중복 순열로 푸는 사람 아무도 없지 여기서. 절대로 그렇게 풀면 안 돼. 그냥 쉽게 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0부터 시작해가지고 1, 1, 1, 1, 1, 1, 1 여기가 2, 3, 4 여기가 5가 아니까 6이 되겠네. 4, 5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다고. 훨씬 더 편하다고. 이것은 원래는 뭐냐면은 1로 가다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중에서 이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이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가는 거잖아. 총 6개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4팩에 2팩 분의 6팩 해가지고 풀어라 요거거든. 실제로는 이렇게 푸는 것이 이 여러 가지 순열을 푸는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인데, 자 이렇게 푸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빨라. 훨씬 빠르고 훨씬 정확하고 직관적이야. 이거 헷갈리더라고 오히려. 절대로 이것은 이렇게 풀지 말고, 요즘에 이 여러 가지 순열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냥 결국 뭐지? 그냥 숫자들 몇 개 주고 똑같은 숫자 몇 개씩 있어가지고 몇 개 이렇게 뽑아서 써라. 요 얘기가 가장 대표적인 걸 거야. 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내가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그냥 한번 풀어보려고. 자, 봅시다. 14페이지에 2번. 자, 봅시다.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자, A가 있고 A가 몇이야? 1, 2, 3, 4, 5, 6, 7 1, 2, 3, 4, 5, 6, 7 그 다음 B는 1, 2, 3, 4, 5 B는 1, 2, 3, 4, 5 그런데 조건이 F1과 F3은 4야. F1 더하기 F3은 4야. 그 다음에 함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3개. 자, 요것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다 하라는데, 자,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는 제일 처음 시작할 게 건 이거지 뭐. 그러면은 F1이 1이고 F3이 3인 경우, 그리고 F1이 3이고 F3이 1인 경우, 자 F1도 2고 F3도 2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조금 골치 아팠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자 요거 두 개는 조금 간단해. 요거 두 개는 좀 간단하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요거가 조금 골치 아프게 돼 있어. 요거가. 자, 이게 왜 골치 아픈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자. 일단 자, 요거 두 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일단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자 1과 치역은 3 이외에 어떤 수 하나가 더 들어와야 될 거야. 그러면 어떤 수는 여기서 뭐 2, 4, 5 3개 중에 하나가 일로 들어와야겠지. 그치? 일단 요 3개 중에 하나가 분명히 들어와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1, 3은 정해졌어. 1과 3은 정해졌기 때문에 나머지 원소는 하나, 둘, 셋, 넷, 5개야. 지금 5개가 요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잖아. 그지? 얘네 2개 생각하지 말자고. 2개는 아예 없다라고 치고, 자 3개 중에 하나 선택한다라는 게 이미 이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미 선택은 돼 있다라고 가정하고, 자 이 5개의 숫자가 얘네한테 가는 경우 수가 몇 개냐는 거지. 자 5개의 경우, 5개가 얘네 3개한테 가야 돼. 그럼 이건 뭐야? 간단하게 5개가 3개로 가니까 5의 3승이라고 헷갈릴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3개, 얘도 3개이기 때문에 3의 5승이야. 3의 5승. 얘가 일단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의 5승이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이런 부분이지. 왜냐하면은 봐봐, 이 3의 5승에는
얘 5개가 다 1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 그치? 다 3으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 다 얘한테 가는 경우도 있잖아. 얘한테 당하는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저 이거 만족을 해. 그런데 얘한테나 얘한테 당하는 경우 아니면 얘네 둘한테만은 당하는 경우가 되면은 어떻게 돼? 치역이 3개가 안 되는 거지. 치역이 2개가 돼버리는 거야. 두 번째 조건을 만족을 안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로 가는 것들을 다 빼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이걸 조금 많이 풀어본 애들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아, 이 2개, 3개가, 이 5개의 원소가 1이나 3으로만 가는 원소를 다 빼버리면은, 그 경우만 다 빼버리면은 얘한테 무조건 한 놈을 가지 않을까 이거야. 그렇지 않겠니? 그래서 여기서 2의 5승을 빼주면 돼. 그치? 여기서 2의 5승을 빼주면 돼. 뭐냐면은 얘는 2, 4, 5, 6, 7 요 5개의 원소가 5개의 그 원소가 전부 다 1과 3으로만 가는 경우야. 전부 다. 그러면은 1과 이 전체 경우에서 이 3개로 가는 경우에서 얘네 둘한테로만 가는 경우를 다 싹 다 빼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얘는 무조건 한 놈은 가겠지. 그러면은 지금 일단 요 경우 두 경우에서 해결이 된 거야. 그럼 봐봐. 일단 두 가지 경우에서 하나 해야지. 자, 2 그러면은 여기 몇이냐? 3의 5승이면 몇이니? 3에서 81, 3, 8은 24. 243에서 2의 5승이면 32잖아. 그러면은 211이네. 자, 경우의 수 211가지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으로. 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지. 2 곱하기 3개 중에 하나 골랐지. 3 곱하기 얘가 몇 가지야? 211가지. 이게 일단은 답이 크지? 그지? 요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같은 경우에 요거나 요거인 경우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자, 두 번째. 자, 이게 조금 골치 아픈 문제인데 봐봐. 얘는 일단 F1과 F3이 모두 2로 갔어. 그러면은 자, 이거 맞추고 2하고 네모 이 두 개가 결정이 돼야 돼. 그럼 여기는 뭐야? 4C2가 되겠지 일단. 그지? 4개 중에 2 말고 하나, 둘, 셋, 4개 중에 2개를 일단 골라서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지. 그러면은 봐봐. 이제 나머지 5개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 요 5개가 어떻게 되겠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봐봐. 어떻게 하면은 되겠니?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이 하다 보면은 애들이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 요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 봐봐. 일단 요거처럼 한다면 얘는 2개에서 2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 5개가 2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빼주면은 뭐 전체 예를 들어서 3, 5 여기서 요거 하나를 빼주면은 그냥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얘는 요거 2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요거 2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요거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요 3가지를 다 빼줘야 돼. 이게 좀 골치가 아파. 자, 봅시다. 일단 제일 처음은 여기랑 똑같아. 일단 여기에 요것을 우리가 한번 A랑 B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A, B라고 했을 때 만약에 자, 첫 번째 전체 여기 기억 이 전체의 경우의 수는 일단 3의 5승이야. 이것은 뻔한 얘기야. 3개를 선택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두 번째는 자, 니은 2하고 A만 선택되는 경우. 세 번째는 2하고 B만 선택되는 경우. 네 번째는 자, 2는 어차피 얘네들이 선택이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 2만 선택한 경우는 상관이 없어. 자, 그런 다음에 뭐냐? A랑 B만 선택하는 경우. 이건 상관이 없겠지? 그 다음에 2만 다 선택된 경우. 그치? 요거 3개를 빼줘야 돼. 요거 3개를. 무슨 소리인지 알겠냐? 그럼 요거 한번 니들이 계산해봐.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계산해보라고 하지. 지금 애들 정신이 이제 손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니들이 한번 손을 움직여야 될 시기인 것 같아.
근데 요거랑 요것도 굉장히 헷갈려. 요거랑 요것도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게 있어. 요것만 계산하면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는 빼기 1을 해줘야 돼. 하나씩. 이게 왜 그럴까? 2는 이미 1과 3이 한 번씩 들어가 있어. 얘가 지금 이미 시역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A로만 가도 상관이 없어. 그치? 둘 다 A로만 가도 상관은 없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면 돼. 전부 다 여기 있는 다섯 놈이 전부 다 A로 가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경우를 빼야 되냐면 전부 다 둘 다 2로만 가는 경우 이걸 한번 빼줘야 돼. 이걸 되려면은. 그래서 그게 바로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요걸 해줘야 돼. 그지? 요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를 빼줘야지. 요 같은 경우 그냥 경우의 수는 하나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1이고 얘도 31이고 얘는 1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4시 2니까 몇이야? 1, 2에 4, 3이니까 자 6 곱해주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몇이니? 아까 몇이었냐? 243이었지? 243 243 빼기 31 빼기 31 빼기 1 요 값에다가 얘를 곱해준 거 그치? 그 값이 나랑 얘 값을 더하면 될 거야. 이건 니들이 계산해봐 지금. 손 좀 움직여봐. 답 나오니? 답은 4번이라고 되어 있다. 체크는 4번이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순열과 조합할 때, 자, 요 정도 문제가 나올 거예요. 요 정도 문제가 아마 28번 정도에 나오는 문제가 요 정도 문제가 나올 거고, 이거는 이제 뭐 자연수로 나오게 되겠지. 이 정도는 이제 너희들이 그냥 풀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문제가 나올 때 항상 헷갈리는 그 포인트가 있어. 항상 보면 이 어디지? 항상 이 순열조합 문제 풀 때 보면 경우에서 문제 풀 때는 항상 그 딱 틀리는 포인트가 요런 거 하나, 요런 거. 근데 이런 거 하나가 사실은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 사실 나도 틀렸어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안 했었어. 마이너스 1을. 답을 아무리 구해도 안 나오는 거야 여기 있는 답이. 그래가지고 한참 고민하다가 여기서 이걸 하나 빼먹어가지고 내가 안 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래. 나도 똑같아. 나도 똑같아. 강사들도 다 똑같다고. 저 선생님들도 똑같아. 뭐 하나를 빼먹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하나를 빼먹지 않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석구석 있어. 그 포인트들을 너희들이 계속 잘 찾아내고 잡아내야 돼. 특히나 이제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그렇다는 소리야. 자, 이것은 조금 쉬운 문제도 똑같아.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반드시 잘 기억을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중복조합 봅시다.
자, 중복조합도 공식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뭐 너무나 당연히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렵게 힘들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이 H의 형태를 우리가 항상 그 음화적 문제로 해결을 해. 예를 들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 K라고 할 때 3HK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중복조합의 어떤 그 스멜이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은 이렇게 나누면 거의 대부분 다 해결돼. 거의 대부분 다. 자, 여기는 17번 문제 한번 봐봐. 17페이지에 있는 1번, 예제 1번을 볼게. 자, 탁구공 4개와 탁구공 4개, 탁구공 4개, 그리고 야구공을 5개, 야구공을 5개. 이렇게 한데 3명한테 나눠준대. 3명한테. 3명한테 나눠주는데 이 윤비가 탁구공을 1개 받고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자고.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그냥 나눠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자, 3명이니까 이 3명을 X, Y 플러스 Z 얘가 4인 경우가 있는 거고,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인 경우가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라고. 3명한테 나눠줘가지고 4개를 다 나눠줘야 되고 3명한테 나눠줘서 5개를 다 나눠주는 이 경우의 수를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면 돼. 이건 3H4, 3H5가 되겠지. 이 중에 봐봐. 윤비는 탁구공을 적어도 1개 받고 윤비를 뭐 X라고 보자. 얘가 탁구공 같은 경우 하나를 받아. 그럼 얘가 3이 되면서 되겠지. 3H3이 되겠지. 뭐 이 다음에 누구야? 성우. 얘를 성우라고 한번 해보자. 얘가 하나 더 때는 얘가 4가 되겠지. 그럼 3H4 이렇게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2개 곱하면 된다는 거야. 자, 요 형태로 중복조합 문제는 요런 형태로 먼저 바꾼 다음에 먼저 생각해. 그게 훨씬 더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중복 순열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개수 형태로, 그리고 이 중복 조합 같은 경우는 음화정, 음이 아닌 정수의 합, 요 형태로 먼저 바꾸어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요건 기억하고 있겠지. 요것을 뭐 N, H, R이면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R이다. 요것은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니까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중복조합. 중복조합의 활용은 항상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음화정이야. 음화정. 음이 아닌 정수의 합. 그런 형태로 제일 많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요즘 나오고 있는 것들이 다항식에서 전개, 뭐 개수, 뭐 다항식에서 뭐 항이 몇 개가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다항식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항 정리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항 정리를 좀 더 고민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편이 나을 거야. 자, 이항 정리 기억하고 있겠지 당연히. 이항 정리. 이거는 뭐 2개야. 바이너리지. 다 B지. 바이너리라고 바이너리 뭐 해가지고는 외고 앞에서 기억을 하려니까. 자, 항이 2개라는 뜻이야. 2항이야. 서로 다른 항, 다를 이자가 아니라 숫자 2야. 그러니까 항이 2개가 있는 경우에 그 항의 일반항을 구하는 거자. 자, A 플러스 B의 n승의 일반항은 n, C, R. 자, A의 n-R, B의 R. 자, 요거 정말 중요하니까 이거 공식을 있잖아. 이건 정말 암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공식을 너희들이 써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문제가 안 풀려. 그러니까 제발 부탁한 건데 이 공식은 너희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풀자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파스칼의 삼각형의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잖아. 요즘에는 너무 또 그것도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 잘 안 나오는 추세이기는 한데, 이 파스칼의 삼각형 특히나 이제 저 하키스틱 패턴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요거 다 더하면 요거 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 도중에 가끔씩 하나씩 툭툭툭 등장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들은 잘 일단 기억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내가 6번을 한번 27번 봐. 27페이지에 6번을 한번 보자. 이게 내가 요거 봅시다. 6번 맞지? 1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요런 경우에 전개식이 상수항을 fn이라고 했을 때 요렇게 됐다. 자, 이 수열의 합 요거는 내가 말했지만 실제로 그냥
어떤 그 수열의 합 자체의 문제로라기보다는 항상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등장을 해. 이 확률과 통계 문제잖아 여기는. 그런데도 자주 등장을 하니까 수열의 어떤 표현 방식 그리고 어떤 수열의 합의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일단 봅시다. x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분의 2의 n승이 있대. n승이 있는데 이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fn이라고 해. 상수항이야. 여기에서 상수항을 fn이라고 내가 했자. f가 1일 때, 얘가 1일 때 상수항 없지. 없는 거야. 없는 상수항 없잖아. 얘가 1이면 상수항 없잖아. 그럼 2일 때, 3일 때 어떤 상수항이 언제 나올 것이냐 이걸 이제 찾아봐야 돼. 그럼 일단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식 있는 그대로 먼저 쓴 다음에 x로 바꿔야 돼. x창으로 봅시다. 뭐 n, c, r 일반항이야. n승이니까 일반항. 자 x의 제곱에 n-r x분의 1의 r 요거잖아. 그치? 요걸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x만 한번 남겨놔 보자고. 그러면은 x가 0이면은 그게 상수항일 거 아니야. x가 0일 때. x의 지수가 0일 때 그게 상수항이잖아. 상수항을 만들어 보자고. 얘는 자 n, c, r에 x의 2n-2r이고 곱하기 x의 r분의 1승이야. 그럼 얘를 빼주는 거잖아. 그러면 n, c, r 자 x의 2n-3r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보면은 이걸 봐봐. 자 2n-3r이 0이 되면은 그게 상수항인 거잖아. 그러면은 2n은 3r이고 n이 2분의 3r일 때 n은 자연수야 지금 현재 자연수지. 자 10 이하의 자연수야 또 거기다가 이 n이 3분의 2r이 됐을 경우에 그때 뭐냐? 뭐야? 상수항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생각해보자. 자 n이 1이려면은 r은 몇이어야 되니? 3분의 2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안 돼. 자 n이 2가 되려면은 얘도 2가 되려면 복잡한 숫자가 나오겠지? 3분의 몇이 나오겠지? 자 n이 3이면 이때부터 나오지. 이때 r이 2면 되잖아. n이 3일 때 2면 되잖아. 그치? n이 4도 안 돼, 5도 안 돼. n이 6이 되려면 r이 4가 되겠지. 그치? 7, 8, 9 안 돼. 자, r이 9가 되려면 어떻게 되니? 3, 2, 6, r이 6이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봐봐. 1, 2는 어차피 0, 3, 4도, 4, 5, 0, 7, 8도 0, 10도 0일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요거 3개만 구하면 된다는 거야. 요거 3개만. 그치? 뭐 이거 하나하나 무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딱 요거 상황만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이 개수가 결국엔 뭐야? 항이잖아.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다 구해서 하면 됩니다. 해봐. 계산해봐. 그래도 많이 했네. 다시 한번 해봐.
예상대로 초등학생들은 좀 더 쉬겠다. 그러고 있음. 자, 다음 장에 보면은 우리 확률과 통계 이제 28페이지지? 28페이지. 실력 완성의 1번 문제. 요 문제 딱 봤을 때 예전에 이게 기출 문제랑 굉장히 유사했던 문제가 있었어. 그죠?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 굉장히 유사했었던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가 내가 알기로는 나형의 20번 정도로 나왔었던 문제야. 이게 비슷한 문제, 똑같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비슷한 문제였는데, 이거 풀 때 굉장히 좀 난해했었던 경험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봅시다. 자, 일단 의미 아닌 정수가 딱 나오잖아. 의미 아닌 정수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리고 뭐 딱 봐도 이건 100% 중복조합의 문제다 라는 느낌이 들면은 그냥 중복조합으로 가면 돼. 근데 이것을 풀 때 A, B, C, D를 해놓고 가와 나와 다 이 조건이 있잖아. 이 조건을 갖고 너희들이 문자를 바꿔주는 스킬이 필요하거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하여간 좀 센세이셔널 했었던 문제. 우리들끼리도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맞느냐 이렇게 했을 때. 자, 한번.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방법이 꽤나 잘 맞았고, 그리고 잘 들어맞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너희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쳐 줄 거야. 아마 답안지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답안지도 비슷하게 되어 있을지 몰라. 이것도 한 2년 정도 지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봐봐. 일단 A, B, C, D가 더하면 8이래. 자, A, B, C, D는 8이야. 두 번째 조건. 자, A는 홀수이다. A는 홀수. 자, B, 그 다음에 C는 D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여기서 의미 아닌 정수잖아. 그치? 얘들을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하고, 얘도 의미 아닌 정수고 얘네 둘도 의미 아닌 정수야. 그치? 그럼 얘네 둘 다 0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면은 자, 일단 이게 메인이야. 이것을 갖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자, 요 두 조건을 전부 다 포함시킨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자, 우리가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라 A, B, C, D를 자연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었니? 얘한테 1 나눠준 다음에 여기서 4를 뺐었지. 그렇게 하는 방식을 취했었잖아. 얘한테 하나씩 다 나눠준 상태에서 가는 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A도 여기서 뭐 C나 D 중에 뭐 하나, C가 됐든 D가 됐든지 간에 하나도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바꿔주느냐? 그냥 의미 아닌 정수의 형태로 바꿔주면 돼. 자,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은 이제 너희들이 처음 보는 걸 거야. 봅시다. 자, A가 홀수면은 얘는 자, 2A 프라임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바꿔주면 돼. 왜냐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1 하면 안 된다. 얘가 A가 A 프라임도 의미 아닌 정수가 되기 때문에 0이 돼도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 홀수니까 그냥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야. 자, C 같은 경우는 D보다 무조건 크다고 그랬지. 그치? 그럼 C는 D에다가 C 프라임을 해주면 되잖아. 그치? 뭐 C 프라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냥 의미 아닌 정수야. 원래 C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바꿔주겠다고. 왜냐면은 뭐 우리 어차피 사실 바꾸는 건 아닌데, 별로 바꾸는 건 아닌데, 이 C라는 것과 D라는 것을 그냥 차이를 두기 위해서야. 그냥 이렇게 두면은 어쨌든 C라는 것은 우리가 D보다는 큰 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 C 프라임이 0이어도 상관없으니까 크거나 같은 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러면은 A 대신에 요 놈을 넣고 C 대신에 요 놈을 넣으면은 이 조건 자체가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봅시다. 자, A를 여기다 넣는 거야. 자, 2A 프라임 플러스 1 플러스 B 플러스 C는 D 플러스 C 프라임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D. 얘가 8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D가 두 개 있으니까 2A 프라임 플러스 D 플러스 B 플러스 C 프라임은 1이 넘어가가지고 7. 자, 지금부터 요걸 풀면 돼. 요거를 그냥 우리가 이제까지 풀던 방식 그대로 풀면 돼. 첫 번째 봐봐. 얘가 7이기 때문에 요건 먼저 생각을 해주는 거야. A 프라임 플러스 D가 만약에 0인 경우 있겠지. 얘가 1인 경우, 얘가 2인 경우, 얘가 3인 경우까지 가능하겠지. 그치? 요것들을 이제 풀어주면 돼. 요거는 이제 간단해지잖아. 자, 0인 경우는 뭐야?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지. 0, 0인 경우. 그러면은
B 플러스 C 프라임이 7인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2H7 요거 쓰면 돼. 그냥 이거 끝이야. 근데 여기가 1이면은 여기가 1이니까 얘는 자 2H1 곱하기 얘가 몇이야? 그러면 5가 되어야겠지? 2H5 이렇게 나올 것이고 두 개라면은 얘가 2, 얘가 두 개가 더한 게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2H2 곱하기 얘 같은 경우는 2가 됐으니까 3이 되겠지? 2H3 요 값이 또 나오게 되겠지. 얘가 3이면 얘는 뭐야? 2H3 곱하기 2H1 3 더하기 1 3이 6이니까 더하기 7이 나올 테니까 이 값이 나올 거야. 그치? 그치? 그럼 요거 다 더하면은 그게 경우의 수가 돼. 자, 이거 봐봐. 이거 되게 예전에 되게 아무튼 문제 풀 때 되게 재밌었던 문제예요, 여전히. 자, 이렇게 어떤 조건이 나온 다음에 이런 조건이 나와 있으면은 이 조건들 자체를 다 합쳐진 하나의 조건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그 얘기야. 계산 한번 해봅시다. 해봐. 손으로 움직여야 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내가 공부하는 거지 니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야. 손이 움직여야 돼. 손. 됩니다. 자, 이 정도 문제가 사실은 꽤나 어려운 문제에 속해. 근데 문제는 마찬가지지만 수학 문제 항상 그랬잖아. 그러니까 수학 문제 중에 특히나 이제 황통 문제가 그렇잖아. 그냥 푸는 거 보면 되게 쉬워 보여. 근데 실제로 내가 이것을 생각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시험장이라는 그 긴장된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은 진짜 다른 문제거든. 그러니까 확통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도 어떻게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것들은 다 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확통이 사실은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어려워. 이게 막 진짜 개념적으로 어렵고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하고 시험을 보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다음 확률이야. 확률. 자, 뭐 확률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냥 전체 사건분에 내가 관심 갖는 사건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를 무슨 뭐 배반 사건이다, 여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생각하고 푸는 경우는 그냥 없어. 그냥 그저 확률을 구하면 돼. 확률을 구하는 건 뭐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내가 관심을 가지는 사건, 딱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것만 생각해. 오히려
이 뭐 굉장히 뭐 복잡하게 무슨 이것은 배반 사건이다, 여사건이다 내지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고려하면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오히려 없었던 것 같으니까 제발 부탁이건데 그냥 있는 그대로 확률 그대로 문제를 들어갔으면 좋고 이 덧셈 정리 같은 경우에 이제 확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집합의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라고 했어. 집합 확률은 집합의 관점에서 어떻게 되느냐 뭐 P, A, B의 합집합이 될 확률은 P, A 더하기 P, B 더하기 P, A 마이너스지 이 교집합 B 요걸 빼준다는 게 이게 덧셈 정리야. 그냥 별것도 아닌 덧셈 정리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독립 사건을 그렸을 때는 얘가 뭐가 된다? P, A, P, B가 된다. 요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 사건의 독립과 종속 그리고 조건부 확률 이게 사실은 확률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확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실제로 경우의 수나 확률이 같이 어려운 문제로 같이 나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확률로 나온 다음에 확률은 보통 분수로 나오잖아. 뭐 예를 들어서 P분의 Q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 답은 P 더하기 Q를 구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든가 아니면은 확률을 P라고 할 때 곱하기 뭐 15 뭐 이런 것들을 구하라 하면은 이게 보통 이것을 약분시켜 가지고 자연수로 나오게끔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 확률 문제는 경우의 수의 문제랑 다를 게 없어요. 여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야 돼. 근데 결국에는 경우의 수 구하라는 거야. 경우의 수. 확률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보통인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가 갈수록 그냥 확률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보통 그것은 그냥 조건부 확률이라든가 이런 거 간단한 확률. 이것은 4번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와. 4번이나 뭐 5번 정도의 문제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문제니까 그냥 단순히 확률 계산하라는 문제 이 정도로 나오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여사건의 확률은 내가 이제 이걸 여사건으로 무조건 풀어야지 이렇게 너무 생각하려고 하지 마. 그냥 하다가 아 이거 여사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해. 자 뭐만 나오면 뭐 최소한 적어도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여사건 이런 건 없어. 내가 유일하게 그것을 깨는 거는 조건부 확률밖에 없어. 조건부 확률 뭐뭐일 때가 나오면 무조건 조건부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딱 조건부 확률 하나밖에 없어. 뭐뭐일 때 얘는 무조건 조건부 확률이다 그렇게 생각해라 하는 거. 이제는 내가 나한테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어. 근데 아직도 여사건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문구가 나온다 어떤 문제 어떠한 형태가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사건으로 하라. 요것은 중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하겠는데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에서는 여사건의 확률은 이 문구가 나오면 써라라는 말을 아직까지는 못하겠어.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게 더 필요해. 지금은 이것은 무조건 이렇게 풀어라라는 말을 절대로 못하겠어. 난 아직도. 그러니까 이 여사건 때 대부분의 경우 적어도 이런 말이 나오면은 여사건의 확률을 쓰면은 조금 편하기는 해. 편한 경우는 많이 있지만 그것이 나는 아직까지는 절대적이다라고 말을 못하겠어. 넘어요.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9페이지의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4번 문제. 자, 요거 봐봐. 문제 한번 봐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도 또 다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돼요. 직선의 위치 관계 한번 우리 이제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자, 어떤 직선의 방정식,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있고,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이 0인 이런 두 직선의 관계가 있을 때, 자,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두 번째 평행하다. 세 번째 일치한다. 물론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그런 특징도 있지. 여기서 뭐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거랑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야.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가 있고, 자, y는 mx 플러스 n,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 이렇게 두 가지로 다 주어지는데,
자, 이거 두 가지는 사실상 별반 다른 건 없어. 똑같은 얘기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좀 알아두면은 조금 더 편하게다는 거 기억합시다. 자,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되겠니? 그냥 기울기만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 기울기. 근데 여기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야. 마이너스 b분의 a. 그래서 얘는 a 프라임, 상관은 없어. a 프라임 분의 a랑 b 프라임 분의 b가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 자, 평행하려면 뭐 여기 되겠어? 자, a 프라임 분의 a랑 b 프라임 분의 b는 같은데 c 프라임 분의 c는 달라야 돼. 평행하면. 이것은 그냥 y 절편만 다르면 된다. 이 얘기랑 똑같아. 일치하려면 다 똑같아야겠지. a 프라임 분의 a랑 b 프라임 분의 b랑 c 프라임 분의 c가 같으면은 일치한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수직으로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는 수직으로 만나려면 a 프라임 더하기 정확히네. b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지. 이것도 기억, 마이너스냐? 잘 기억이 안 나. 잠깐 해보자. 아니야, 마이너스 1이 이게 0이지, 이거. 이게 0이에요. 이게 0. 이게 0이 돼야 돼. 여기서 mn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지. 여기는 m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면은 수직이야. 수직으로 만나고, m과 m 프라임이 서로 다르기만 하면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 기울기가 다른 거니까. 그리고 평행하려면은 m과 n 프라임이 같고 n과 n 프라임이 다르면 되고, m과 n 프라임이 같고 n과 n 프라임이 같으면은 일치한다. 우리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어떤 상황 자체는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봅시다. 주머니에 1부터 4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어. 1부터 4까지. 자, 봅시다. 1부터 4까지 적힌 공이 하나씩 들어있대.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냈어.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숫자에 적힌 숫자를 확인하고 넣었어. 다시 넣은 시행을 3번을 반복을 했어. 꺼낸 공의 수를 A, B, C라고 하자. 여기서 자, A, B, C 이렇게 하나 숫자가 3개가 나온 거지. 그러면 뭐 1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 2 뭐 이런 경우들 다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럴 때 자, AX 플러스 BY BY 플러스 1이 0이고 CX 플러스 AY 플러스 1이 0 CX 플러스 AY 플러스 1이 0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요거잖아. 요 상황인 거잖아. 얘가 다른 경우만 찾아내면 돼. 자, A 요거 봅시다. C분의 A랑 A분의 B가 다른 경우만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야. 요 경우를 우리가 다 찾아내면 돼. 그러면은 일단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전체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겠지. 일단 전체 문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뭐가 되겠니? 모든 경우의 수. 그러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잖아. 총 경우의 수는 일단은 64야. 총 경우의 수는 64. 그러면 답은 결국 64분의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일단은 아직 몰라. 그럼 64분의 뭐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자, 뭐 마이너스 어째 요 상황이 되는 것들을 지금 우리 하나하나 지금 구하면 돼.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공식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지 마. 여기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숫자가 뭐야? A야. A를 기준으로 그냥 생각하면 돼. A를 기준으로. 자, A가 1인 경우, A가 2인 경우, A가 3, A가 4인 경우로 그냥 따지면 된다고. 그게 훨씬 빠를 거야. 자, 만약에 A가 1이라면 뭐야? 얘는 C분의 1과 B가 다르기만 하면 돼. 그치? 그러면은 봐봐. C, B가 1이면 안 되겠지. C, B가 1이면 안 돼. 나머지 것들은 내가 보기에는 다 되지 않겠니? 얘가 1만 아니면은 나머지 경우에는 다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잠깐만 기다려라. 야, 요거 같은 경우는 여사건으로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아까 나 이렇게 풀었거든? 여사건으로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일단 그냥 내가 원래 풀었던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 자, A가 1일 경우에는 C분의 1과 D가 그냥
아니면 되니까 얘 나머지 경우의 수는 B, C, 16가지가 되겠지. 16가지 중에 하나 빼야 되겠잖아. 아니 4 곱하기 4 16가지 중에 1만 아니면 무조건 다 다르잖아. 얘는 같을 수가 없잖아. 그지? 얘가 1일 경우 1이 아니면 그지? 그러면은 얘는 15가지야. 그지? 그렇지? 자 A가 만약에 2라면 자 C분의 2랑 2분의 B가 같지 않으면 돼. 얘네가 같으려면 뭐가 돼야 되니? CB가 2인 경우. 그지? 일단 2인 경우는 안 돼. 자, CB가 2인 경우, 나머지 경우에서는 한번 보자. 1, 4면 어떻게 돼? 자, 얘가 CB가 자, 2,2인 경우 안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1,4인 경우. 이런 경우도 안 되겠지. 그치?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안 되겠네? 나머지 경우는 다 되니? 1, 1, 2, 2, 3 다 될 것 같아? 다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얘는 14가지. 자, A가 3인 경우. C분의 3과 3분의 B가 다르면 돼. C, B가 3, 3인 경우 안 되겠지? 3, 3인 경우 안 돼. 그 다음에 1, 6, 6이 어차피 없으니까 안 돼. 2, 3, 6이니까 3분의 4, 4도 안 되잖아. 어차피 얘가 2여도 얘가 안 되지. 3이면은 더 너무 큰 숫자가 나야 되니까 안 돼. 없어. 그러면 이것도 15가지. 자, A가 4인 경우. 자, C분의 4랑 4분의 B가 달라야 돼. 자, 일단 4,4인 경우 안 돼. 나머지 경우의 수는 1, 1, 1, 4, 1, 4, 4, 1. 안 되지? 되는 거 없지? 그치? 얘가 15가지 경우. 그럼 총 몇 가지야 지금? 59가지가 되니? 59? 내가 아까 풀 때는 59가 안 나왔는데. 자, 생각해 다시 한번 쫙 보자. 자. 얘는 맞고 얘는 왜 맞았고 아니야. 됐니? 고민 얘들아 정신 차리고 고민을 해봐봐. 아까 볼 때는 이제 분명히 짝수로 나왔었거든. 그래서 약분이 됐거든. 이거 안 나오셔서 아, 4일 되지?
4분의 2고 2분의 1 되잖아. 그치? 4, 1. 됐어. 맞아. 그치? 자, 그러면 봐봐. 이게 13가지야. 13가지. 그래서 얘가 15, 15, 15, 15, 45에 58. 이렇게 되겠지. 64분의 58이야. 64분의 58. 이거를 약분이 되겠지. 32분의 29 해가지고 이거 두 개 더하면은 아마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내가 그냥 불현듯 든 생각은 이거 여사건으로 가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 뭐냐면은 얘를 전체에서 C분의 A랑 A분의 B인 것을 빼도 되잖아. 그치? 그럼 얘는 봐봐. A 제곱이 B, C인 거 이 숫자들을 우리가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야. 그러면은 A가 1일 때 B, C가 하면은 얘가 1이니까 이거 1, 1밖에 안 되잖아. 그치? 한 가지 경우. 여기서 2일 때는 이 4니까 1, 4, 2, 2, 4, 1. 아까 나왔던 그 똑같은 숫자가 나오네. 그리고 3일 때는 3, 3. 4일 때는 4, 4.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이렇게 딱 빠지니까 그냥 바로 64에서 6개가 빠지네. 이렇게 풀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아마 답에서는 이렇게 풀지 않았을까 싶어. 6건으로. 난 아까 그냥 일일이 이걸 하나 그냥 넣어봤거든, 실제로. 이렇게 푸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은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있잖아. 확률과 통계할 때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이런 것들을 아직도 좀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될 것은 해둬야 되니까 잘 기억을 해둡시다. 자, 우리 조건부 확률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좀만 했다가.